60세에 이혼당하고 쫓겨난 며느리에게 시아버지 회장이 비밀리에 건넨 이것의 정체. 차갑던 빗줄기가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 47분. 저는 60년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라고. 남편 한민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던진 것은 이혼 서류 한 장과 낡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윤서연입니다. 올해로 만 60세. 영인그룹 한민준 전무의 아내. 아니, 이제는 전 아내가 되었죠. 서연아, 이제 그만 좀 나가줘야겠어. 그 말과 함께 남편이 제 앞에 내민 이혼 서류, 재산 분할, 위자료, 그런 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협의 이혼이라는 차가운 글자만 적혀 있을 뿐. 40년이야. 민준아,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40년이라고. 제 절규는 그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닿지 않은 게 아니라 애초에 들으려 하지 않았겠죠. 그의 옆에는 29살 비서 김가영이 서 있었습니다. 임신 6개월의 배를 자랑스럽게 내밀고 있던 그녀. 제 자리를 차지한 여자였습니다. 어머니, 아니 이제는 아줌마라고 불러야 하나요? 짐은 제가 다 싸드렸어요. 빨리 나가주세요. 오늘부터 이 집 안주인은 저거든요. 김가영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84세의 노구를 이끌고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 처음부터 넌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어. 시골 출신 주제에 감히 재벌가 며느리 행세를 하다니. 이제라도 내 주제를 알고 나가는 게 다행이지. 40년. 정말 긴 세월이었습니다. 20에 이 집에 시집와서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아침상을 차렸고 밤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렸으며 3명의 시동생, 2명의 시누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30명이 넘는 친척들 음식을 혼자 준비했고 남편 사업이 어려울 때는 친정 땅까지 팔아보탰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것은 비 오는 날 낡은 보따리 하나와 함께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주라고 하신 거야. 고물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유품이니까 챙겨가. 남편이 던진 낡은 보따리. 10년 전 돌아가신 시아버지 한동섭 회장님의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빗속에서 저는 그 보따리를 안고 걸었습니다. 영인그룹 본가의 거대한 철문이 제 뒤에서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60세. 남들은 인생 2막을 준비한다는 나이에 저는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친정? 20년 전에 부모님 2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친구? 재벌가 며느리라는 신분 때문에 다 멀어졌습니다. 돈? 통장에는 147만 원이 전부입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빗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비는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보따리 속에서 뭔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작은 벤치에 앉아 보따리를 열어보니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 작은 금고 열쇠 하나와 노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아버지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집에서 쫓겨났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시간이다. 아버지가.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제가 쫓겨날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봉투를 뜯자 작은 쪽지와 함께 낡은 은행 금고 열쇠가 나왔습니다. 열쇠에는 작은 태그가 달려 있었는데 거기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147 3대리문행 삼청지점 금고번호
1959, 5960. 그리고 쪽지에는 단 한 줄. 내가 지킨 것들에 대한 보답이다. 찜질방. 그날 밤 저는 6,000원짜리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누워 있으니 40년 전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었죠. 남편 민주는 영인그룹 회장의 장남이었지만 결혼 초에는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반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한 우리의 결혼 생활.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하자고 속삭이던 그 남자를 믿었으니까요. 서연아, 내가 꼭 성공해서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믿고 저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 출근 준비를 하고 낮에는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밤에는 남편 회사 서류 정리를 도왔습니다. 특히 시아버지 한동섭 회장님은 저를 유독 아껴주셨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안에 너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정말 다행이다. 민준이 놈은 복도 많지. 시아버지는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만 따로 불러서 당부하셨죠. 서연아, 민준이를 잘 지켜주거라. 그 아이는 약한 구석이 있어서 옆에서 누군가 잡아주지 않으면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아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았을 때도,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저는 묵묵히 그를 지켰습니다. 찜질방 불빛 아래서 시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내가 지킨 것들에 대한 보답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지킨 것이라곤 그저 무너져가는 가정뿐이었는데 그때 봉투 안쪽에 또 다른 종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시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뜯어낸 듯한 낡은 종이였습니다. 2014년 3월 15일 오늘 서연이가 또 민준이의 불륜을 막았다. 비서실 여직원과 일을 만들려던 민준이를 서연이가 조용히 설득해서 돌려놓았다. 서연이는 내게 이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여직원에게 거액의 위로금을 주고 해외 지사로 보낸 것도 서연이다. 자기 폐물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는 것도 안다. 이런 일이 벌써 4번째다. 서연이는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버렸다. 이 아이에게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민준이는 모르겠지만 영인그룹이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모두 서연이 덕분이다.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였어요. 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2014년 8월 7일 오늘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다시 작성했다. 민준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는 영인그룹을 이끌 그릇이 못 된다. 모든 것은 서연이에게 갈 것이다. 하지만 때가 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해야 한다. 서연이가 우리 집에서 쫓겨나는 날, 그날이 바로 서연이가 모든 것을 가질 때다. 금고에 모든 서류를 넣어뒀다. 서연아, 미안하다. 내가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새벽 4시. 저는 찜질방을 나왔습니다. 첫 지하철을 타고 삼청동으로 향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서 대림은행 삼청지점은 생각보다 작고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1959년 금고라니 정말 오래된 금고네요. 젊은 은행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지하 금고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마치 과거로 향하는 통로 같았습니다. 열쇠를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큰 서류 봉투 하나와 작은 캐리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는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 서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우리 집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아마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서연아, 내가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이제부터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될 시간이다. 너를 처음 본 것이 40년 전이구나. 20살의 어린 나이에 우리 집에 들어온 너는 마치 한 송이 들꽃 같았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강인하고 아름다웠지. 나는 처음부터 알았다. 민준이는 너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너는 그런 민준이를 40년간 지켜주었다. 기억하니? 1987년 민준이가 처음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친정론 500평을 팔아서 빚을 갚아준 일. 너는 나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1993년 민준이가 여비서와 스캔들을 일으킬 뻔했을 때 내가 그 여비서를 설득해서 해외로 유학 보낸 일도, 내 폐물을 다 팔아서 유학비를 대준 것도 알고 있다. 1998년 IMF 때 우리 그룹이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친정어머니 유산으로 남은 강남 아파트를 몰래 팔아서 긴급 자금을 만든 것도, 2003년 민준이가 룸살롱 마담과 바람이 났을 때 내가 그 여자에게 5억을 주고 입을 막은 것도, 2007년 민준이 회사 공금 횡령이 발각될 뻔했을 때 내가 사죄를 털어 메운 것도, 2011년 막내 시동생이 마약 스캔들에 휩싸였을 때 내가 언론을 막고 병원비를 댄 것도. 서연아, 나는 다 보고 있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 너 자신을 얼마나 버렸는지.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이 봉투 안에는 영인그룹 지분 67%에 대한 비밀 신탁 계약서가 들어있다. 내 공시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민준이에게 물려준다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거짓이라. 진짜 유언장이 여기 있다. 2014년 8월 7일 대법원에 비밀리에 공증받은 정식 유언장이다. 영인그룹 모든 지분과 재산을 며느리 윤서연에게 유증한다. 단 윤서연이 강민준과 이혼하거나 한민준에 의해 쫓겨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연아, 이제 내가 영인그룹의 진짜 주인이다. 민준이와 가족들은 모를 것이야.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믿고 있겠지. 하지만 법적으로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내 것이다. 캐리어 안에는 영인그룹 법률팀장 김상우 변호사의 연락처가 있다. 그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이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에게 연락하면 모든 절차를 시작할 것이다. 서연아, 40년간 정말 수고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미안하고 고맙다. 2014년 8월 10일 못난 시아버지 한동서.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인그룹은 시가총액 5조 원의 중견그룹입니다. 그 지분 67%라면 3조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제가 3조 원의 주인이라고요? 캐리어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파일 뭉치와 함께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서연아, 이 테이프를 먼저 들어보거라. 40년 전 내가 우리 집에 막 시집 왔을 때 녹음해둔 것이다. 은행 VIP룸을 빌려 혼자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젊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녹음 날짜 1984년 5월 15일.
오늘 민준이가 서연이라는 아이를 집에 데려왔다. 시골에서 올라온 평범한 집안의 딸이라고 한다. 민준이 어머니는 벌쩍 뛰었지만 나는 그 아이 눈을 보고 알았다.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서연이는 특별한 아이다. 겉으로는 순하고 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있다. 오늘 서연이에게 부탁을 했다.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그 아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20살 어린아이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그 무거운 짐을 받아들였다. 미안하다. 서연아. 하지만 너밖에 없었다. 테이프가 계속 돌아갔습니다. 날짜별로 시아버지의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1987년 3월 7일, 오늘 서연이가 친정 재산을 다 정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준이 사업 실패 때문이다. 서연이 어머니가 찾아와서 울면서 하소연했다. 딸이 친정 재산까지 다 날려서 이제 의지할 곳이 없다고. 내가 대신 사과하고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지만 마음이 무겁다. 서연이는 왜 한마디 불평도 없을까?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1995년 6월 20일, 서연이가 유산했다. 세 번째 유산이다. 민준이는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 골프 접대가 있다면서. 혼자 병실에 누워있는 서연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진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는 정말 괜찮으니 걱정 마세요. 창백한 얼굴로 웃는 서연이가 너무 안쓰럽다. 오늘 결심했다. 이 아이에게 반드시 보답하리라. 2001년 11월 30일, 민준이가 또 바람을 피웠다. 이번엔 거래처 사장 딸이다. 서연이는 이번에도 조용히 수습했다.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더 조심스럽게 처리했다. 그 와중에 서연이의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는 시댁 일 처리하느라 아버지 병간호도 제대로 못했다. 결국 아버지는 서연이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셨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이가 처음으로 크게 울었다. 아버지, 죄송해요. 불효녀라서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칼로 베는 듯했다. 2008년 4월 15일, 오늘은 서연이 생일이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민준이는 물론이고 가족 누구도 서연이 생일을 챙기지 않는다. 몰래 서연이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금, 열쇠 하나. 아버님, 이게 뭐예요? 언젠가 내가 쓸 날이 올 거다. 그때까지 잘 보관해두렴. 그 열쇠가 바로 이 금고 열쇠다. 서연아, 기억하니? 기억났습니다. 그 금 열쇠, 시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선물. 저는 그것을 40년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테이프는 마지막 녹음으로 이어졌습니다. 2014년 8월 1일, 이제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사가 6개월이라고 한다. 서연이에게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40년. 그 긴 세월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이. 이제는 60이 된 서연이지만 내 눈에는 여전히 20살 그 맑은 눈의 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다. 모든 것을 서연이에게 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다. 서연아, 내가 이 테이프를 듣고 있다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겠지. 민준이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쫓겨났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시작이다. 부디 용서해다오. 너를 40년간 고통 속에 살게 한 이 못난 시아버지를.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서연아. 테이프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 시아버지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위로, 그리고 이제 시작될 새로운 인생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VIP룸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있던 명함, 김상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우 변호사님이신가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한동섭 회장님의 며느리. 윤서연 사모님. 드디어 연락이 오셨군요. 10년간 기다렸습니다. 지금 바로 뵙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계신 곳으로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30분 후 김상우 변호사가 은행 VIP룸으로 왔습니다. 60대 중반의 점잖은 신사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큰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이제는 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윤서연 회장님, 제가 10년간 준비한 모든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동섭 회장님은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법적 허점을 막았고 대법원 공증까지 완벽합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 이 사실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상우 변호사님, 내일 오전 10시 영인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죠? 네, 맞습니다. 정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호텔에 묵었습니다. 김상우 변호사가 마련해 준 곳이었죠. 회장님, 이곳에서 하룻밤 편히 쉬십시오. 내일을 위해 체력을 비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시면 내일 대응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가 건넨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인그룹 재무 현황, 한민준 전무 비자금 조성 내역,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의 횡령 증거, 시동생들의 회사 자금 유용 기록. 특히 충격적인 것은 남편 한민준의 최근 행적이었습니다. 2023년 1월 회사 자금 50억 횡령, 2023년 4월 비자금으로 강남 빌딩 매입, 2023년 7월 김가영과 불륜 시작, 2023년 10월 이혼 준비 착수, 2024년 3월 비자금 200억 조성, 2024년 6월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설립, 2024년 9월 회사 자금 500억 해외 도피 준비, 2024년 11월 저를 쫓아내고 도피 실행 계획. 남편은 단순히 젊은 여자 때문에 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었고 저는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었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한민준 전무는 이미 회사를 파산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금을 빼돌린 후 회사를 부도 처리하고 해외로 도피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영인그룹의 실제 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한동섭 회장님은 10년 전 이미 모든 지분을 사모님께 넘기셨습니다. 한민준이 가진 지분은 단 1주도 없습니다. 그저 명목상 전무일 뿐이죠.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이 언젠가 회사를 망가뜨릴 거라는 것을. 그래서 미리 저에게 모든 것을 넘기신 것입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막내 시동생 민수예요. 한민수. 제일 막내 시동생. 마약 스캔들 때 제가 구해준 아이. 민수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언니, 형이 큰일을 저지를 것 같아요. 내일 이사회에서 회사를 매각한다고 해요. 중국 기업에 헐값에 넘기고 돈 받아서 도망갈 계획이래요. 너는 어떻게 그걸 알았니? 저도 같이 도망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안 갈 거예요. 형수가 없는 집은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에요. 형수님, 미안해요. 그동안 형수한테 너무 못됐죠? 저도 우리 가족 모두. 근데 형수가 나가고 나니까 알겠어요. 형수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이사회에 꼭 참석해. 그리고 놀라지 마. 네. 형수가 왜 이사회를? 내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민수야, 너는 착한 아이야. 단지 가족을 잘못 만났을 뿐이야.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맞는 진정한 새벽이었습니다. 아침 8시, 김상우 변호사가 준비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내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여성이. 준비되셨습니까, 회장님?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40년을 준비한 이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나 민정이에요. 오빠가 언니를 쫓아냈다면서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언니, 오빠가 오늘 회사를 팔아버린대요. 우리 다 끝난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회사를 오빠가 다 말아먹었어요. 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언니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민정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울지 마. 오늘 이사회에 와.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이사회요? 언니가 왜? 와보면 알아. 차에 올라탔습니다. 영인그룹 본사로 향하는 길. 40년간 수없이 다녔던 길이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인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영인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문 경비원이 저를 알아보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아니,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 과장님.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전무님이 사모님은 출입 금지라고. 김상우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영인그룹 법률 고문 김상우 변호사입니다. 이분은 윤서연 회장님이십니다. 영인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실질적 소유주이시죠. 출입을 막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경비원은 당황하며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이사회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김 변호사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님이 입장하시면 더 극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니요, 함께 들어가죠. 더 이상 숨을 필요 없어요. 이사회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10명의 이사진과 남편 한민준,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 그리고 김가영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비를 불러. 그럴 필요 없습니다. 김상호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인그룹 법률고문 김상호입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 왔습니다. 먼저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 한동섭 회장님의 육성 유언입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하고 음성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 스피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영인그룹 회장 한동섭이다. 이 유언을 녹음하는 날짜는 2014년 8월 10일이다. 나는 온전한 정신으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나의 모든 재산,
영인그룹 지분 67%를 포함한 일체의 재산을 며느리 윤서연에게 유증한다. 아들 한민준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민준은 경영 능력이 없다. 수차례 사업 실패와 방만한 경영으로 회사를 위기에 빠뜨렸다. 둘째, 한민준은 도덕성이 없다. 불륜, 횡령, 배임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 셋째, 한민준은 가장의 자격이 없다. 40년간 헌신한 아내를 배신하고 학대했다. 반면 윤서연은 40년간 한결같이 우리 가족과 회사를 지켰다. 그녀가 없었다면 영인그룹은 진작 망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윤서연을 내 진정한 후계자로 지명한다. 이 유언은 대법원에 공증되었고 법적으로 완벽하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민준아,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다. 이제라도 깨달아라. 너를 40년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는지. 서연아, 고맙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내 뜻대로 하거라. 이상 유언을 마친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가짜다. 이건 가짜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김상우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대법원 공증 원본이 있습니다. 감정을 원하시면 즉시 감정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기부등본 변경 서류도 있습니다. 이미 모든 법적 절차는 완료되었습니다. 윤서연 회장님이 영인그룹의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미쳤어. 시골 것한테 모든 걸 준다고?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40년간 이 집안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닥쳐.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집안 사람이야? 그럼 어머니는 40년간 저를 뭐라고 생각하신 건가요? 가정부? 아니요. 아니면 그냥 이용할 도구?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가영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이미 할머니는 쫓겨났고, 저는 민준 오빠 아이를 가졌어요. 법적으로 저도 권리가 있어요. 권리요? 제가 웃었습니다. 김가영 씨, 당신이 가진 아이가 정말 민준 씨 아이가 맞나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당신은 동시에 3명의 남자와 관계를 가졌더군요. 친자 확인을 해보시죠. 김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때 막내 시동생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우리가 형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형도 알잖아. 형수는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이제 형수가 받을 때야. 신우이 민정도 일어났습니다. 오빠, 민수 말이 맞아. 우리가 너무했어. 형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40년을 함께 했잖아. 그 정이 어디 가겠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40년.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민준 씨, 40년은 함께한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위해 희생한 세월이죠. 이제 그 세월은 끝났어요. 김상우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제 왜 한동섭 회장님이 윤서연 회장님께 모든 것을 물려주셨는지 그 이유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자료가 떴습니다. 첫 번째 사진. 1985년 신문 기사였습니다. 영인그룹 회장 교통사고, 젊은 며느리의 헌신으로 생명 구해.
김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1985년 겨울 한동섭 회장님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이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사 판정을 내렸죠. 가족들은 모두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한민준 전무도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윤서연 회장님이었죠. 윤 회장님은 100일 동안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회장님께 말을 걸고 손발을 주물러 드리고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0일 만에 회장님이 깨어나신 겁니다. 의사들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죠. 두 번째 자료가 떴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영인그룹은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긴급 자금 100억이 필요했죠. 한민준 전무는 회사를 포기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연 회장님이 나섰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남긴 강남 아파트 세 채를 팔고 본인 명의의 모든 적금을 해지하고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팔아서 100억을 만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영인그룹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세 번째 자료, 충격적인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2003년 윤서연 회장님은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한민준 전무의 불륜 상대였던 여성의 아들이 신부전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여성이 한민준 전무의 아이라고 주장했던 아이였죠. 윤 회장님은 자신의 신장을 그 아이에게 기증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고 스캔들을 막기 위해서였죠. 나중에 친자 확인 결과 그 아이는 한민준 전무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 회장님은 후회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고요.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남편 한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서연이 네가 내 신장을? 네 번째 자료, 경찰 조서였습니다. 2007년 한민준 전무는 회사 자금 200억을 횡령했습니다. 도박 빚 때문이었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윤서연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겠다고 나섰습니다. 본인이 회계 담당이었고 실수로 장부 정리를 잘못했다고요. 윤 회장님은 대신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과자가 되신 거죠. 한민준 전무를 살리기 위해. 다섯 번째 자료, 충격적인 사진이었습니다. 2011년 막내 시동생 한민수 씨가 마약 스캔들에 휩싸였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이었죠. 윤서연 회장님은 기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었죠. 제발 우리 민수 한 번만 살려주세요라고. 그리고 본인의 모든 재산을 언론사에 기부했습니다. 덕분에 기사는 나가지 않았고 한민수 씨는 조용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그런 일이 난 정말 몰랐어요. 여섯 번째 자료, 의료 차트였습니다. 2013년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불수 판정을 받았죠. 가족 누구도 간병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윤서연 회장님은 2년간 직접 간병했습니다. 매일 마사지를 해드리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박정숙 여사는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지막 자료, 한동섭 회장의 일기장이었습니다. 2014년 8월 9일, 내일 유언장을 작성한다. 서연이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기로 했다. 왜냐하면 서연이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서연이는
우리 회사의 구원자다. 서연이는 우리 가족의 수호자다. 무엇보다 서연이는 내가 본 가장 위대한 인간이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서연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김상우 변호사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동섭 회장님이 윤서연 회장님을 후계자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정이 아닙니다. 40년간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 정면에 섰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자리의 주인으로 선 것입니다. 먼저 이사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영인그룹 회장직을 정식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겁니다. 저는 경영자가 아니니까요. 다만 몇 가지 즉시 시행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들었습니다. 인사명령서입니다. 한민준 전무 해임, 박정숙 고문 해임, 한민수 이사 정직 3개월, 한민정 이사 감봉 50%, 그리고 김가영을 받습니다. 김가영 비서 즉시 해고, 퇴직금 없음,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 조치. 한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제가 회장이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회사 자금 500억을 횡령한 상태입니다. 김상우 변호사님? 김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민준 씨, 당신은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총 500억을 횡령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합니다. 지금 검찰에 고발하면 최소 징역 10년입니다. 하지만 윤서연 회장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민준 씨,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째, 조용히 물러나고 횡령금 500억을 변제하세요. 그럼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어요. 둘째, 끝까지 저항하세요. 그럼 당신은 감옥에 가고 모든 재산이 압류될 거예요. 선택하세요. 남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서연, 우리가 부부였잖아. 40년에. 그 40년 동안 당신은 저를 한 번이라도 아내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제가 당신 불륜 수습할 때, 제가 신장 기증할 때, 제가 정가자 되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나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아버지 유언에는 특별 조항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특별 조항. 한민준이 윤서연을 배신하거나 버릴 경우 한민준과 그 가족은 영인그룹 관련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그리고 윤서연이 원할 경우 한민준과 그 가족을 상대로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액은 최소 1,000억 원으로 한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000억. 말도 안 돼. 어머니, 제가 40년간 당한 고통을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도 적어요. 하지만 전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한 가지 조건만 지킨다면 무슨 조건? 이 자리에서 저에게 사과하세요. 진심으로 40년간 며느리가 아닌 하녀 취급한 것, 제 부모님 장례식에도 못 가게 한 것, 제가 유산했을 때 병원에도 안 온 것,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존심과 돈,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어머니 제대로 하세요.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40년간 너를 사람 취급 안 해서.
미안하다. 너의 희생을 몰라줘서. 진심으로 미안하다. 84세 시어머니가 60세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 차례였습니다. 민준 씨?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 본 감정이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아니면 뒤늦은 깨달음? 태연아, 나는? 그때 김가영이 소리쳤습니다. 오빠, 이러지 마.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내 뱃속의 아이가. 닥쳐! 남편이 김가영에게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인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소연이 말이 맞아. 넌 여러 남자를 만났잖아. 김가영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 섰습니다. 태연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40년, 그 세월 동안 난 네가 당연히 내 옆에 있을 거라 생각했어. 당연한 존재라고 하지만 네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 네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용서해줘. 아니, 용서 못해도 괜찮아.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줘. 나도 너 사랑했어.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민준 씨,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당신은 40년간 단 한 번도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사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서연 회장님, 그동안 몰라뵈어 죄송합니다. 회장님의 헌신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회장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들. 하지만 저는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전 그저 40년간 못 받은 것을 받으러 온 것뿐이에요. 대신 유능한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겠습니다. 회사는 회사대로 잘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1층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누군가 윤서연 사모님이 회장이 되셨다는 소식을 흘린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지면 그들의 체면은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발표하겠습니다. 회장님, 준비가 40년을 준비했어요. 충분합니다.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윤서연 회장님, 정말 영인그룹을 상속받으신 겁니까? 한민준 전무와 이혼하신 건가요? 40년 만에 반전이라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세상에 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영인그룹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한동섭 회장님의 유언에 따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왜 며느리가? 왜 40년이 지나서? 답은 간단합니다. 저는 40년간 이 회사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전업주부였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그림자 경영자였습니다. 위기 때마다 사재를 털어 회사를 구했고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제가 막아냈습니다. 시아버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저를 후계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강민준 전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민준 씨는 오늘부로 해임되었습니다. 횡령 혐의가 있지만 40년 정을 생각해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은 하신 겁니까? 네, 이혼했습니다. 정확히는 버림받았죠. 일주일 전에요. 젊은 여자가 생겨서 저를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저는 자유를 얻었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복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수가 아닙니다. 정당한 대가입니다.
40년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 그리고 전 복수할 마음도 시간도 없어요. 전 이제 60입니다. 남은 인생을 복수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럼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길 겁니다. 전 경영자가 아니니까요. 대신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40년간 억압받고 버림받은 여성들을 위한 재단을 만들 겁니다. 제2의 인생 재단. 저처럼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가 버림받은 여성들.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아, 돌아보니 남편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서연아,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기자들이 흥분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민준 씨, 기회는 40년 동안 매일 있었어요. 당신이 그 기회를 버린 거예요. 이제 늦었습니다. 서연아, 제발. 민준 씨,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할게요. 앞으로 만날 여자에게는 잘해주세요. 저처럼 40년을 바보같이 기다리는 여자는 없을 거예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무릎을 꿇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 충분히 돌아봤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영인그룹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간 시아버지가 앉았던 자리, 그 다음 10년간 남편이 앉았던 자리, 이제 제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상우 변호사가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어제 이후 주가가 15% 올랐습니다. 시장은 회장님의 취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직원들 동요는 없나요? 오히려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민준 전 전무의 방만한 경영에 다들 불안해했거든요. 그때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뜻밖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시동생 민수와 시누이 민정이었습니다. 언니, 앉아요. 민수야, 민정아.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 어제는 정말 고마웠어요. 형을 형사 고발하지 않기로 한 거. 민수야, 난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다만 실망했을 뿐이야. 알아요. 우리가 형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용서받을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세요. 형수가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다는 거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정도 말했습니다. 언니, 저 며느리 됐어요. 작년에 시집 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해요. 이제야 언니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40년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견딘 게 아니야. 그냥 살았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언니, 부탁이 있어요. 뭐니? 저희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형 때문에 해임되긴 했지만 전 정말 이 회사를 사랑해요. 할아버지가 만든 이 회사를. 민수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민수야, 넌 능력이 있어. 단지 형 그늘에 가려서 제대로 못 보였을 뿐이야. 3개월 정직 후에 복직해. 그리고 실력으로 증명해봐. 정말요? 형수? 단 조건이 있어. 더 이상 한시성이 아닌 너 자신으로 일해야 해. 네, 약속할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또 다른 방문객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김가영이었습니다. 왜 왔니?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무슨 소리니? 임신, 거짓말이었어요. 민준 오빠를 잡아두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오빠는 절 버렸고, 회사에서도 해고당했고, 그래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뭐든 할게요. 정말 뭐든지. 김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전 정말 갈 곳이 없어요. 29살. 제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보다 훨씬 많은 나이.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철이 없었습니다. 김가영 씨, 일어나요. 회장님, 당신 같은 사람을 또 만들지 않기 위해 제가 재단을 만드는 거예요. 제2의 인생 재단. 거기 일기생으로 지원하세요. 직업 교육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한민준 씨와 완전히 연을 끊어야 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해요. 네, 약속할게요. 김가영이 나가고 잠시 후 마지막 방문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숙 여사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그녀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서연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나도 갈 곳이 없구나. 민준이가 요양원에 보내려 해. 너를 40년간 괴롭혔는데 염치 없는 줄 알아. 하지만 너밖에 없구나. 내가 기댈 사람이. 84세. 권력과 재산을 잃고 아들에게도 버림받은 노인. 제가 40년간 겪은 서름을 생각하면 당연한 인과응보지만, 어머니, 제가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해 드릴게요. 거기서 편히 사세요. 서연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다시는 저나 제 가족을 찾아오지 마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얼굴을 봤습니다. 모두가 나간 후 전 회장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 전 이 도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소녀가 왔었죠. 이제 그 소녀는 5조 원 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 이제 자유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저 윤서연이 된 것입니다. 한 달 후, 전 영인그룹을 떠났습니다. 약속대로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고 회사는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로서의 권리만 유지하고 경영에서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대신 제2의 인생재단을 정식으로 설립했습니다. 개소식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모두 저와 비슷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30년 남편 뒷바라지하다 이혼당했어요. 저는 시댁에 모든 재산 바쳤는데 쫓겨났어요. 저는 남편 사업 도우려고 친정 재산 다 날렸어요. 그들의 눈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있었습니다. 개소식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사랑했을 뿐입니다. 헌신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입니다. 60세? 늦지 않았습니다. 70세?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 우리에겐 아직 30년, 40년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복수? 후회? 원망?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쓸 것입니다. 이 재단은 여러분의 새 출발을 도울 것입니다. 직업교육, 심리상담, 법률 지원, 창업 자금, 주거 지원, 모든 것을 제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니까요. 함께 일어섭시다. 함께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의 인생 2막을 우리가 주인공인 드라마로 만듭시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객석에서 낯익은 얼굴을 봤습니다. 남편 한민준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양복도 구겨져 있었고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그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왜 왔어요? 할 말이 있어서. 5분 드릴게요. 재단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죠? 반성문이야. 그리고 고백. 봉투를 열어보니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서연에게 40년. 그 긴 세월 동안 난 네가 무엇을 하는지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넌 그저 당연히 거기 있는 존재였으니까. 해가 매일 뜨듯이 넌 매일 거기 있었다. 아침밥을 차려주고 셔츠를 다려주고 내 뒤치다꺼리를 하고 난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일인 줄. 하지만 이제 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었다는 것을. 너는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견딘 것이었다. 평생 함께하자는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40년의 세월을 돌려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인정은 하고 싶다. 네가 옳았다. 네가 진짜였다. 네가 최고였다. 그리고 내가 바보였다. 네가 만든 재단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비록 재산은 없지만 내 경험이라도 나누고 싶다. 실패한 남편들의 반송 모임을 만들어 볼까 한다. 나 같은 바보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서연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고마웠다. 정말 고마웠다. 그리고 행복해라. 제발 행복해라. 네가 행복해야 내 40년이 완전한 실패는 아니게 되니까. 2024년 12월 15일 너의 전 남편 그리고 영원한 죄인 한민준. 편지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울고 있었습니다. 60 넘은 남자의 눈물. 보기 민망했지만 또한 진심이었습니다. 민준 씨, 응? 이제야 조금 사람 같네요. 반성 모임 좋은 생각이에요. 재단에서 장소 지원해드릴게요. 정말? 단 조건이 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들만 받아요. 형식적인 쇼는 원하지 않아요. 약속할게. 진짜 반성하는 사람들만 모을게.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떠나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서연아, 하나만 묻고 싶어. 뭔데요?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행복했던 적이 있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비록 잃었지만 그 순간은 행복했어요. 남편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그때 나도 행복했어. 남편이 떠났습니다. 아마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는 거니까요. 1년 후, 제주도 서귀포. 저는 바닷가의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해변을 산책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서연 언니, 뒤에서 부르는 소리. 제2의 인생 재단 일기 졸업생 혜수 씨입니다. 언니, 좋은 소식 있어요. 제가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혜수 씨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재단에서 글쓰기를 배워 작가가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혜수 씨. 이게 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런 소식이 매일 들려옵니다. 재단 졸업생 500명, 그중 300명이 취업했고 150명이 창업했고 50명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모두가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시작했습니다. 저녁,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혼밥이 서럽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제가 원하는 시간에 제가 원하는 만큼 먹는 것. 이것이 자유입니다. 식사 후 일기를 씁니다. 2025년 12월 12일. 오늘로 정확히 1년. 남편과 헤어진 지 1년이 되었다. 작년 이맘때 나는 빗속에서 보따리를 들고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자유, 존엄, 목적, 그리고 나 자신. 61세. 인생은 이제 시작이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상우 변호사였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영인그룹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한민준 씨가 이끄는 반성하는 남편들 모임이 전국 조직이 되었답니다. 회원이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행이네요.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원수까지도 변화시키시니. 원수가 아니에요. 그저 함께 살았던 사람일 뿐이죠. 전화를 끊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40년. 그 긴 세월이 이제는 그저 하나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아픈 추억이지만 그래도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내일은 재단 2기생 선발 면접이 있습니다. 또 다른 500명의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버림받은 여성들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것이다.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시간이다. 바다를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시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전 진짜 제가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마치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수고했다. 이제 행복해라.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60세에 버림받고 60세에 모든 것을 얻은 윤서연의 이야기.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당신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끝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버림받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상처는 강함의 증거입니다. 저는 40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40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살 겁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금고 열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당신만이 압니다. 숨겨진 재능일 수도, 잊고 있던 꿈일 수도, 아니면 단순히 자유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찾으세요. 그리고 여세요. 당신의 인생 이막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0분이라는 긴 시간이었지만 함께 해주셨네요. 이 이야기가 단 한 분에게라도 용기가 되었다면 전 성공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변에 저처럼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은 60부터다. 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 시니어 인생 드라마를 구독해주세요. 매주 금요일 버림받았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40년 세월의 배신, 30년 헌신의 대가, 20년 고생의 결실.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어떤 아픔을 겪고 계신지, 어떤 희망을 품고 계신지, 무엇이 두려우신지. 저희가 답글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릴게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전사들입니다. 하지만 상처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듭니다. 흉터가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픔이 우리를 끝내는 게 아니라 시작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60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버림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이 진짜 주인공이 될 시간이니까요. 다음 주 금요일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목은 70세의 남편 빚다 갚고 재벌된 할머니의 비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증인입니다. 60세 윤서연이 증명입니다.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지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을 여러분께도 전합니다. 내가 지킨 것들에 대한 보답은 반드시 온다. 때가 늦어 보여도 반드시 온다. 여러분이 지킨 것들, 여러분이 희생한 것들, 여러분이 참아온 것들, 그 모든 것에 대한 보답이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세요. 준비하며 기다리세요. 당신의 금고 열쇠를 찾으며 기다리세요.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상 60세에 버림받았지만 3조 원의 주인이 된 윤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응원합니다.